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79% 올랐고요. S&P 500 지수 0.59%, 나스닥은 1.3%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가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45,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해냈고요. 일부 기술주들이 3분기 실적, 4분기 가이던스 준수하게 내놓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금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기술주 랠리가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 상승한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장밋빛 12월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SEC 위원장으로 친암호화폐 인사를 지명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또 무역 고문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을 주도한 강경파 인사를 임명하면서 고율 관세 정책을 펼칠 의지를 더욱 뚜렷이했습니다. 밤사이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죠. 구체적으로 금리 경로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여유가 있다. 우리 경제 아직 괜찮다. 이런 멘트 남겼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에 의한 안전장치들이 있다며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미국민들을 위한 금리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십년물 국채금리는 빠졌습니다. 4.1% 선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오늘장 반도체주들 흐름이 좋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9%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분 WTI 배럴당 68.83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M7 종목들 살펴보죠. 기술주들 중심으로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애플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애플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 유지하면서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른바 아시아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낙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오늘장에서 1% 넘는 흐름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무려 3% 넘게 뛰면서 140달러대 중반을 형성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엔비디아도 이에 덩달아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이와증권은 엔비디아에 대한 아웃퍼폼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125달러에서 16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알파벳입니다. 역시 1.7%가량의 상승세 그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아마존 살펴볼까요? 2% 넘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어제장에서 이제 애플이 아마존의 AI 칩을 쓴다라는 지원 사격 소식이 들려왔고 이 여파로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2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에 대한 바이 의견 제시하면서 지금 선택적이게나마 회복력이 있는 이번 홀리데이 소비 시즌의 주인공으로 이커머스 공룡 아마존을 꼽기도 했습니다. 다음 메타플랫폼스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메타는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개발 추진에 나섰습니다. 자사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원자력 에너지 개발자를 찾기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 목표는 203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1에서 4기가와트의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을 추가하는 것이다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 원자력이 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력망의 다양화로의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이 원전, 소형 모듈 원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테슬라 살펴보죠. 2% 가까운 상승 기록했습니다. 번스타인이 테슬라에 대한 언더퍼폼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과 관련한 의문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리스크나 리워드가 부정적이라고 분석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일라이 릴리 살펴볼까요? 오늘장 2% 넘게 올랐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경쟁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체중 감소에 더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829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과체중 환자에 대한 72주간의 임상 3상 시험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체중의 20%가량인 50파운드가 감량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위고비는 체중의 13%인 33%를 감량해낸 것에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위고비에 비해서 이 체중 감량 폭이 47%가량 더 큰 의약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일라이릴리는 이번 임상 결과를 아직 평가 중이고요. 내년에 학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마벨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칩 제조업체 마벨 테크놀로지가 3분기에 준수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무려 23% 넘게 급등하면서 118달러 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마벨의 3분기 매출은 15억 2천만 달러, EPS 43센트,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로는 18억 달러의 매출, 64센트의 EPS를 제시했는데요.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돕니다. 이에 월가는 마벨의 목표가 잇따라 높여 잡았습니다. 시티그룹은 마벨에 대한 바이 의견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기존 91달러에서 112달러로 인상했고요. JP모건 역시도 지속되는 AI와 또 내년까지 이어지는 순환적인 추진력을 이 미래 성장의 촉매로 꼽으면서 목표가 130달러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목표가 102달러로 높였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 올해 들어서만 6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의 평균 주가 목표가는 이 회사의 주가가 화요일 마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풋라커 살펴보시죠. 대형 신발 업체인 풋라커, 반면에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앞선 다른 스탁과 다르게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3분기 매출은 19억 6천만 달러로 LSEG 예상치인 20억 1천만 달러를 밑돌았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4% 감소했습니다. EPS 역시도 33센트로 시장 기대치인 41센트에 미치지 못했죠. 이 4분기 가이던스도 매출이 1.5에서 3.5% 사이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2%대의 매출 성장을 이룬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우울한 홀리데이 시즌이 예상되는데요. 결국은 2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풋라커는 나이키가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최근 들어 발생한 나이키의 부진이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 딜런 CEO는 8월에 학교 개학 시즌 이후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점차 둔화됐고 또 프로모션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가팔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